안녕하세요. 역세권 투자로 돈 벌까 박석창입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 및 개발 시행업을 한 38년간 진행을 했고요. 사실 강남 영동 바람이 불 때부터 다시 말해서 시스템화가 제대로 안 될 때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뜻이 있어서 부동산 학회 박사도 받았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사례이 있지만 저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고속 철도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이라든가 통해서 다양한 철도망의 계획이라든가 진행 과정을 보고 있지만 이게 체계화되는 경우가 쉽지 않아서 그걸 한번 집중으로 연구해 보자 해서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KTX, SRT 경부선 호남선뿐만이 아니라 지금 화두가 되고 있죠. GTX, AB, C 노선, 이어서 D 노선까지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또 나아가서 이제 서해안철도로 하면 현재 경기 서북부의 대곡역에서 출발해서 소사로에서 홍성으로 해서 새만금 지역까지 이어지는 철도망입니다. 이 철도망이 짧게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2025년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수도권에서의 교통망은 출퇴근 시간 20분이면 되고 전국은 2시간이면 됩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예상해 보면 물론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라든가 진행이 과연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약간 지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보이는 거 결국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에 투자라고 관심을 가졌는데 길게 보면 길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한 5, 6년 남았는데 철도망 고속철도망 완공이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 국토를 더 컴팩트하게 사용하거나 안 그러면 더 넓게 사용하거나 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 이제 주제넘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노령들이 14, 5%를 넘어가고 있고요. 곧 20% 넘어가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텐데 이분들은 서울을 좀 비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그분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고속철도망 역세권에 조성이 됩니다. 가깝게는 동쪽으로 가면 서원 지역이 좋을 거고요. 서해안으로 가면 송산이 좋을 겁니다. 그 외의 노선은 산업입지라든가 그다음에 그 산업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 편의시설이 다 갖춰질 텐데 그걸 예상하면 굳이 서울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역세권에 대한 관심을 짧은 시간에 체계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제 3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는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역세권 개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옛날에는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이 정부가 수용을 해서 강제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땅은 정부 기관이 개발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된 것은 주민들하고 토지주하고 정부 간의 갈등 때문에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 게 환지를 해주자고 한 겁니다. 그 환지라는 것은 그 땅 소유자한테 그 지역에 대토를 해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죠. 원래 원형지, 다시 논밭, 하천, 묘지 이런 땅들이 상업지 주거지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것을 그 바뀌는 이익을 정부가 채권했다면 앞으로는 토지주한테 돌려주는 거죠. 물론 역세권 그 시설에 들어가는 직접 입지에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운다리 500m, 1000m 거리에 있는 그 역세권 그 도시에는 그 토지주한테 환지되기 때문에 토지가 상승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방법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투자가 매력이 있다. 이거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사례를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짧은 시간이지만 전국 투어를 시켜드릴 겁니다. 고속철도를 타고 중앙,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까지 투를 섭렵해드리고 심지어는 아직 가지는 못하지만 금강산 철도나 그 다음에 문산에서 올라가면 개성을 통해 평양으로 해서 신우주 그 다음에 몽골, 중국, 유럽까지 이어드는 철도망까지 우리가 답습함으로써 폭넓게 앞으로 시장을 봤으면 좋겠고 좀 좁혀서 이제 이 철도망들이 끝나면 사실은 새만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도시 개발하고
어느 역세권을 개발하지만 새만금은 신도시가 아닙니다. 제가 표현하건데 여기는 신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 방조절에서 매립할 수 있는 지역은 확정이 됐는데 그 면적이 무려 1억 2천만 평입니다. 그 1억 2천만 평에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한 게 태양광 발전 도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한 1,000만 평이 들어갑니다. 1,000만 평이 원작이 4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에너지가 자급자족이 될 거고 그 1억 2천만 평 중에는 산업단지 그다음에 주거단지, 수변도시로 들어갑니다. 최고의 주거단지가 될 텐데 그러면 산업단지가 왜 들어가느냐? 인프라가 필요하죠. 거기에 서해안에 고속철도망이 들어가죠. 그 자체 도로망이 생기죠. 그다음에 항만, 군산항이 군산 신도시가 항구가 수심이 낮아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 신항이 구성이 되죠. 또 특히 2023년도에 잼버리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 공항이 국제항으로 개항이 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입지를 어떻게 공급하느냐면은 매매가 분양이 아니고 임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을 조성하는 원가가 평당 한 45에서 50만 원 먹힙니다. 여기에 대한 1%의 연리를 받고 임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10,000평의 공단이 필요하면 1년에 한 4,500에서 5천만 원이면 되는 거죠. 서울의 1층 점포값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프라 갖춰지죠. 공장 부지 갖춰지죠. 있어서 중국 수출의 최첨단이 되겠죠. 중국을 고려하는 제1번지 인천, 그다음에 평택, 당진, 그다음에 새만금인데 규모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단지로 소개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디 땅값이 오르겠습니까? 여기 지금 그 새만금 도지는 전부 정부 겁니다.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고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실행을 할 건데 정부 거죠. 그 인접한 곳에 발전이 된 배후 도시가 1차적으로 부안, 김해, 그다음에 군산인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안이 제일 뜨겁습니다. 그 지역에 토지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확보해 놓는 것이 내 세대 내지 내 다음 세대한테 상당한 금주도를 넘겨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강좌를 짧게지만 해드릴 텐데 듣는 대상은 아마 어르신들은 원치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잘 정리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면 되니까요. 그분들이 정의하고 싶을 때, 상소하고 싶을 때 자녀들 앞으로 매매를 해주거나 안 그러면 30, 40대층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이게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수강층은 주로 30, 40대 층을 겨냥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런 세계를 한번 체계화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역세권 투자로 돈 벌 거장 박석창 박사였습니다.